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몽의 기초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제 글을 갖다가 무단으로 자신이 쓴 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표절에 가까운 동영상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꿈의 몽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가 있다. 자, 둘째로 모든 꿈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개꿈은 없다. 셋째로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된다. 네 번째로 꿈의 몽은 반대가 아닌 상징 표상의 이해에 있다. 다섯 번째, 꿈의 몽은 현실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추정된다. 여섯 번째, 생생한 꿈일수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 꿈으로 인해 깨어난 경우에 주변을 살펴보자. 여덟 번째,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닌 상징 표상이다. 아홉 번째, 계시적 성격의 꿈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열 번째, 꿈속에 등장되는 동물이나 식물은 대부분 사람을 상징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몽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신의 잠재적인 심리가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 꿈을 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꿈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을 황당한 전개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미래지 꿈에 있어서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 생각했던 거, 또 자신이 마음 먹고 있는 바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꿈의 상징 기법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꿈을 꾼 본인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의 몽을 부탁하면서 정확한 해몽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낼 테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꿈이 반드시 그 자기 일에 대한 것만 꿈꾸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측근 사람에 관한 것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떠한 팔고 사는 매몽의 형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탈몽 꿈을 꿨다고 해서 본인이 아기를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관심사 등 시국에 관한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꾼 사람이 느끼는 꿈속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꿈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꿈속에서 느낀 정황이나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하는 꿈이었는데 아주 기분 좋은 키스 꿈이었느냐,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면서 또 냄새나는 키스였느냐에 따라서 꿈의 실현 결과는 달라집니다. 키스하는 꿈이 어떠한 대상과의 결합, 성사, 체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이 꿈속의 느낌을 알고 있기에 꿈의 의미를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꿈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개꿈은 없다. 이 개꿈이라고 개살구, 개떡처럼 접두사로서 좀 하찮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좀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은 꿈이 바로 개꿈이죠. 그런데 우리말의 꿈은 좀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례별로 분석한 꿈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은 심리 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또 내부 감각 자극에 의한 꿈이 있습니다. 경고 일깨움의 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적인 꿈과 다섯 번째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망성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또 지어낸 거짓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과 상징적인 미래지 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아홉 번째 상징적인 미래지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제가
수많은 사례를 갖다가 분석해서 꿈의 전개 양상별로 모든 꿈은 나누면은 요 9가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이게 어떠한 심리적인 꿈이냐, 아니면 내부 감각 자극에 의한 꿈이냐, 뭐 경고성의 일깨움의 꿈이냐,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냐, 상징적인 미래이지 꿈이냐를 처한 상황에 따라 잘 맞춰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꿈은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두세 가지 꿈을 꾸지만 꿈은 각각 다르지만 그 상징하는 의미가 같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꾸고 내일 꾸고 모레 꾸고, 또는 남편이 꾸고 아내가 꾸고 자식이 꾸고, 자꾸 이렇게 꿈이 들어올 때는 현실에서 좀 중대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또 이때 꿈의 특징이 꿈이 아주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점차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중대하다, 이런 걸 일러주는 거죠. 꿈으로 예지된 일이 중대하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꿈의夢은 반대가 아닌 상징표상에 의해 있다. 자, 여러분, 이 꿈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흉몽이 이빨 빠지는 꿈 또는 신발 잃어버리는 꿈입니다. 이 밖에도 신체 훼손되는 꿈, 팔이 한쪽 잘렸다든지 뭐 얼굴에 이렇게 버짐이나 종기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도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표상에 의해 있다. 꿈속의 배경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전개되실 때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꿈속의 배경이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게 전개되실 때 안 좋게 진행되겠죠. 또 호랑이에게 물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호랑이에게 물렸기 때문에 호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세력,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일로 실현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꿈속에서 호랑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호랑이가 그래도 듬직하고 좀 좋은 인상이었다. 반면에 아주 징그럽고 아주 섬뜩하리만큼 아주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다.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다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꿈의 몸은 반대가 아닌 상징표상에 의해 있다. 이러한 호랑이를 본 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임 환경에 있다면은 호랑이가 태몽표상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랑이도 암놈, 순놈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단정질 수 없습니다. 다만 딸이 태어났을 때 호랑이 태몽이니까 활달하고 괄괄한 성품의 딸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꿨다면 호랑이로 상징된 어떠한 남성이 구해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안 좋게 됐을 경우에 호랑이로 상징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은 호랑이로 표상된 불량배를 퇴근길에 만나서 큰 곤욕을 당한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생이라면 호랑이 같은 선생님에게 매를 맞거나 야단맞는 일로 실현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호랑이가 병만을 상징하고 있었다면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로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 지금 다 없어졌지만 이 밖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세력,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로 실현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은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의 실현을 막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꿈의 몸은 현실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추정된다. 돌고래 2마리와 노니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태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꿈을 어린 여중생이 꿨다. 그럼 여중생이 태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아니죠.
시집간 언니의 탐험 꿈을 대신 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쌍둥이를 낳게 되거나 장차 두 자녀를 갖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한상에 따라서 이렇게 대신 꿔주는 꿈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고래로 상징된 어떠한 남학생을 사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두 마리였으니까 두 남학생을 사귈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두 가지의 일거리 대상에 좀 즐겁게 참여하는 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꿈을 꾼 사람의 현실에서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점쟁이식의 무슨 꿈은 어떻다라는 꿈해몽은 올바르지가 않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쓴 글을 무단으로 표절해서 무슨 꿈은 어쩌다 무슨 꿈은 어쩌다 내내 이렇게 낭독만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중시하는 실증 사례를 덧붙여서 꿈의 상징 의미를 풀이하고 살펴보는 꿈 사례가 올바른 꿈해몽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생생한 꿈일수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생한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좀 중대한 일로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험 같은 경우에 거의 한평생에 걸쳐서 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험 꿈의 특징이 강렬하고 생생한 꿈의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개꿈이라고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는 꿈, 이러한 꿈들은 현실에서 일어나 봤자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재물이 나가는 꿈이라도 돈 만 원 이렇게 손실 보는 일로 실현됩니다. 우리의 정신 능력이 다 알아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생생함의 여부에 있는 것이지 뭐 어떠한 칼라 꿈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의 상징 기법에서 칼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한 것일 뿐입니다. 자, 7번째, 꿈으로 인해서 깨어난 경우에 주변을 살펴보자. 자, 자다가 갑작스럽게 꿈에 큰 소리가 들린다든지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 꿈을 깨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 능력은 이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마치 안테나 세우듯이 위험이나 자신의 몸에 어떤 이상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신호와 일깨움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증 사례를 살펴보면은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도 잠도 한 2시간도 채 안 잤는데 교회에서 아주 종소리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들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연탄가스로 중독되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찬 바람소리와 덜컹거리는 그 문소리 때문에 잠에서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문도 닫혀 있고 바람소리나 이런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 가족이 좁은 방에서 자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자기 그 친동생이 그 큰 엉덩이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 눌러가지고 아기가 지식사 일보 직전에서 살려낸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의 인물이 아닌 상징적 표상이다. 사실적인 꿈이라면은 실제로 꿈에 본 사람하고 어떠한 관련을 맺거나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서는 동일시되는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꿈속에서는 할아버지, 사장은 아버지로, 부장은 큰형으로, 과장은 작은형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꿈속에 나타납니다. 회사원이 이사가는 꿈을 꾸면 전직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꿈에 뭐 오빠한테 야단 맞는 꿈을 꿨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로 그 오빠한테 야단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꿈이 엉터리가 아닌 거죠. 현실에서의 실현은 오빠로 상징된 회사의 뭐 부장님한테 야단을 맞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인물을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비록 친아버지라고 해도 해석에 임해서는 그 어떤 사람, 동일시되는 인물이나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의 어떤 사람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 표상으로서 그 아버지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떠한 창작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로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의 인물이 아닌 상징적 표상이다. 예를 들어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 꿈속의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식같이 소중한 어떤 일거리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바로 자식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머리가 깨지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 자기가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게 되거나 또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그 승합차의 앞부분이 파손되는 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머리 하면은 앞부분. 만약에 자식의 엉덩이가 다치는 꿈을 꿨다. 이때는 차의 뒷부분이 망가지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꿈을 꾼 주부가 있을 경우에 바람피는 대상인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나 일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라면 실제로 꿈에 본 여자랑 남편이 바람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징적인 꿈에서는 여자로 상징된 어떠한 대상이나 일거리에 빠져들어가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꿈속의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닌 부동산, 증권, 낚시, 노름 이러한 데다가 빠져들어가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례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행위하는 꿈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계시적 성격의 꿈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원수에게 시집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어떻게 해라, 어디로 이사 가라, 어떤 주식 종목을 매수하라 이랬을 적에는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꿈을 통해서 이러한 그 조상이나 산신령, 영적인 대상과의 가교가 연결된 것 같은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상이나 죽은 사람이 나오거나 산신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동물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이걸 과학적으로 그러한 영령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떠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갖다가 좀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시적 성격의 꿈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창작 표상의 하나이다. 꿈의 상징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시적 성격의 꿈은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거나 절대적인 믿음을 주기 위한 경우에 이러한 계시적 성격의 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계시적인 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가진 걸 보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럴 적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의심하지 말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꿈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꿈을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의 역사가 꿈의 역사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성경 속의 꿈 이야기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고전 소설에서도 현몽 등으로
주인공의 위기 탈출이라든지 사건 전개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꿈속에 등장되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상징한다. 식물도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꿈은 꿈의 상징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의 언어는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황당한 꿈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질서정연한 이러한 상징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속에 등장되는 동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동물의 속성에 부합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을 때 어떠한 이권이나 재물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한상에 따라서 회사의 부장이라고 한다면 부하 직원이 하나 새로 들어온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돼지처럼 몸이 뚱뚱하든지 아니면 돼지처럼 좀 탐욕스럽든지 이러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품에 안긴 꿈으로 고양이로 상징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좀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개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는 단적인 예가 태몽표상에서 등장되는 동물들입니다. 또한 그 나무나 식물의 경우에도 하다못해 야채류라 하더라도 사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썩었다. 이런 꿈을 꿨을 때 가지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에서 어떠한 큰 사고가 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목나무에 가지가 부러지는 꿈으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과일 장수의 사과를 훔쳐온 꿈으로 며느리를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사과가 바로 얻게 될 며느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떠한 사물로서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이나 재물이나 사건 사고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